스마트폰을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하단에 쿼티 자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는 자일리톨 것만 유명한 게 아니었다. 노키아 E7 분분분분분.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딴뜨공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지겹도록 보여드렸죠. 하지만 예전에 나온 스마트폰이 오히려 디자인이라던가 그립감 솔직히 괜찮은 제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생소했던 노키아 제품을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11년 2월 달에 정식 출시가 됐던 노키아 E7이 그것입니다. 짜잔 짠짠. 오, 노키아 E7 맞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보다는 사이즈가 상당히 작죠. 하지만 그만큼 그립감이 좋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노키아 E7을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짠! 쿼트 키보드 자판이 달린 노키아 E7 스마트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말방구 시험실과 함께 하시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구독과 추천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브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 바로 노키아에서 출시한 E7일 것입니다. 짜잔짠 뿅 맞습니다. 노키아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브랜드기는 해요. 핀란드를 본사로 두고 있는 노키아의 경우에는 한때 모토로라를 제치고 피처폰 판매 1위까지 달성을 했던 굴지의 제조사였습니다. 하지만 피처폰에 이어 스마트폰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2013년도에 MS로부터 인수가 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노키아 E7의 경우에는 MS에 인수가 되기 이전에 출시가 됐던 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노키아 E7은 어떤 스마트폰이었을까요? 일단 디자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123.7mm 그리고 62.4mm 그리고 두께는 13.6mm로 제작이 됐는데요.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작고 두껍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량은 176g, 사이즈 대비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립감이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4.0인치의 디스플레이, 화면은 좀 작긴 하지만 한 손에 쫙 감기는 이 그립감 하나만큼은 솔직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중량 역시 176g으로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뭔가 한 손에 쫙 감기면서 무게감까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보기에는 약간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전체적인 컬러는 총 5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다크 그레이, 실버 화이트,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실버 화이트 색상이고요. 그리고 그린, 블루, 오렌지 컬러까지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께 이 스마트폰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쿼티 패드가 탑재가 됐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폰을 위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하단에 쿼티 자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옵티머스 Q 시리즈라던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쿼티 자판을 가진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긴 했었는데요. 뭐랄까 E7의 경우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포트 구성은 지금의 스마트폰과 비슷하게 가운데 홈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볼륨 버튼이 있는데요. 볼륨 버튼이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운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유심 클립, 그리고 하단에는 별도의 카메라 버튼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소니랑 느낌이 비슷하기도 하네요. 그 반대쪽에는 슬라이딩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슬라이딩 버튼을 내리게 되면 이렇게 화면 자체가 잠금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3.5mm 이어폰 단자, 그리고 전원 포트, 그리고 외부 출력을 위한 HDMI 포트, 그리고 전원 포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가 됐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듀얼 LED 플래시가 탑재가 됐습니다. 특이한 기능은 아니에요. LED 플래시가 2개가 탑재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립감은 솔직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스펙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노키아 벨리 OS가 탑재가 됐습니다. 프로세서는 680MHz ARM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습니다. 램은 256MB가 탑재가 됐고요. 스토리지는 1GB를 지원을 합니다. 아쉽게도 내장 메모리 카드는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는 후면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고요. 듀얼 LED 플래시가 탑재가 됐습니다. 동영상은 HD 해상도에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4.0인치 사이즈 360x640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비율은 그래도 나름 16:9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생각 외로 좀 선명한 화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3.0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GPS 역시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포트 구성에서 확인시켜드린 것 같이 HDMI 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TV나 그 외 디스플레이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외부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쿼티 패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은 자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판을 통해서 메시지나 혹은 워드 작성까지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키아 E7의 경우에는 퀵 오피스 어플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퀵 오피스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문서, 엑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기능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4.0인치 화면에서 솔직히 문서를 작성하거나 다듬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쿼티 패드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쿼티 패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장점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쿼티 자판이 달린 스마트폰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굳이 찾는다면은 블랙베리 일부 모델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정식 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노키아 E7 지금에 와서 국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LT 유심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KT LT 유심을 넣어본 결과 이렇게 3G 통신 모드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는 있었는데요. 하지만 언어 지원 자체가 한글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문자가 다 깨져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전화 통화 이상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제품의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지금에서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생각 외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아쉽지 않은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일단 인터넷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딴뜨공을 영문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영문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유튜브 채널과 함께 다양한 글들이 검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거는 이게 웹서핑이 안에서도 한글 지원이 안 되네요. 한글로 된 문구는 모두 다 깨져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키아 E7의 경우에는 맵 로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는 서비스가 지원이 되질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능 같기는 한데요. 지도가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카메라는 어떨까요? 일단 800만화소의 카메라, 해상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요. 실제 제가 카메라 성능을 확인해본 결과 카메라 성능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바로 이렇게 카메라 셔터 버튼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셔터 느낌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동영상은 어떨까요? 사진보다는 오히려 좀 동영상 쪽이 그나마 봐줄만 한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후면 카메라는 있지만은 전면 카메라는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노키아 E7의 경우에는 국내 유심을 사용하게 되면 전화통화까지만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의 기준이긴 하지만은 솔직히 이런 디자인의 쿼티 자판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라면 반드시 구매할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자, 어떠세요? 지금까지 노키아 E7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지금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노키아에서 OS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역시 원활하게 구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국내 유심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화통화까지는 가능했지만은 한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 역시 다 깨져서 들어온다는 단점이 있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의 그립감, 쿼티 자판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하면은 최신 안드로이드 OS 거기에다가 고사양의 스펙으로 다시 무장해서 출시를 한다면 여러분은 혹시 구매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말방구 실험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때 그 시절 스마트폰. 하지만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실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말방구 무료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기하고 재밌는 테크 이야기 말방구 실험실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실험실 프로서 딴뜨공 트래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